안녕하십니까.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대선판을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들여다보는 대들보 선거권의 대선 들여다보기 7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중진 의원이 최재형에 대해서 이렇게 관전평을 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죠. 범생이인 줄 알았던 최재형이 야권의 대선판을 흔들어놨다. 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승부수를 걸었다. 그런 의미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이 어제 오늘 정치 행보를 갓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틀 동안 한 어떤 은행이나 또 주변의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최재형의 대권 전략이 한눈에 딱 들여다 보입니다. 뭐냐 하면은 윤석열 스토킹 전략, 윤석열 거꾸로 하기,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하는 것 중에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윤석열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윤석열과는 좀 반대되는, 그래서 윤석열과 그 각을 세우는, 자,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초반전에 대권 전략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1차 목표, 일단 최재형의 1차 목표는 윤석열 뛰어넘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장 뛰어넘기는 어렵죠.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고, 또 윤석열은 이미 한 석 달 이상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해왔습니다. 자,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그 목표를 정해놓고 실제로는 그 뛰어넘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범야권의 대권 구도를 빅2, 윤석열과 최재형, 최재형과 윤석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마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 목표겠죠. 그리고 전체 대권 구도는 당초 3강, 이재명을 포함해서 3강 이랬는데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가 상당히 이 고공행진을 거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결국은 한 4강에 드는 이 정도 전략을 세웠고, 그리고 특히 범야권 안에서는 윤석열과의 철저한 차별화, 그리고 이 윤석열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는데 반감이 있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치 용어로 하면은 차별화 이렇게 되죠. 차별화가 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스토커처럼, 본인의 스토커처럼 최재형이 본인과 반대되는 이야기, 반대되는 은행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특히 이 장내와 그 국민의힘 안과 밖에서 앞으로 두 사람이 벌일 이 어떤 쟁점 싸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 눈에 들어오는 차별화, 이것은 이 제3지대에 있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것, 이것이 서로 다르죠. 윤석열은 여전히 내가 정치적으로 좀 국민의힘에 당장 안 들어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밖에서 국민들을 만나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죠. 그 30%에 근접하는, 여전히 그런 높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장외에서 활동을 하기가 수월하죠. 나중에 또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데 최재형은 좀 다릅니다. 최재형은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윤석열이 개인기에 의존해서 초반 대권 전략을 수립을 했다면은 최재형은 조직의 힘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어떤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모으는 것도 일단 국민의힘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경선 이벤트를 벌려나가면은 흥행 효과가 일어나면서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이 제1야당이 정권 교체의 중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일성을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밖에 있는 제1야당을 외면하고 밖에 있는 윤석열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기에 맞서서 조직력으로 승부를 한다,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입당을 한 것은 이것 역시 윤석열과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입당이나 정치 선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과거에 안철수 대표를 보고 간을 본다, 상황을 간을 본다, 그래서 간철수 그랬는데 간석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전원 정치, 누구를 통해서만 메시지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최재형은 시작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뭐 정치 선언한 지 단 며칠 만에 입당을 하고 또 그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18일 만에 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어떤 전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메시지를 발신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 가치, 여기도 두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윤석열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고 최재형은 정치적 가치를 변화와 공존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은 윤석열, 공존은 최재형. 자, 그래서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결국 그 검찰총장 이미지가 더 확 와닿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반문을 아우르겠다 이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반칙과 특권을 많이 했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겠다. 이것이 윤석열의 메시지인데 최재형은 그것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되기 위해서. 자, 변화와 공정이라면은 이 큰 틀입니다. 반문재인 그 결집도 중요하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물러나고 나서 문재인 세력이 물러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그 변화입니다. 그리고 공존은 화합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최재형이 윤석열과는 차별화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출마 이유를 보면은 두 사람이 밝힌 출마 이유를 봐도 또 차별화가 드러납니다. 윤석열은 주로 본인이 출마하게 된 이유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미애를 내세워서 뭐 인사권, 수사지휘권, 뭐 감찰권 발동을 해서 나를 탄압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보면은 윤석열은 주로 문재인의 뜻대로 문재인의 뜻이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어떤 회유, 압박 또는 뭐 거래까지 이런 제안들이 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추미애와 동반태전하면 징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런 것을 폭로를 하면서 이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출마를 한다는 양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용우 지금 전 의원 그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우 실장이 한 이야기인데 최재형을 대신해서 한 이야기죠. 최재형을 출마 이유는 감사원장으로서 탄압받은 것 때문이 아니다. 윤석열은 탄압받아서 출마했는데 우리는 탄압 때문에 출마한 게 아니다. 지금의 정치로는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고민의 산물이다. 윤석열보다 명분을 한 발 더 나간 거죠.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탄압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원장으로서 탄압은 받았지만 월성원전 그 경제성 조작 사건 이런 것들 감사를 한 뒤에 퇴진 압력을 막 받았죠. 여당 의원들로부터. 그랬지만 그것 때문에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의 어떤 노선, 이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 반문 행보를 한다. 반문재인 행보를 한다.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진중권을 만났다든가, 그래서 이 탈문재인 한, 진보 중에서도 탈문재인 한 인물들을 직접 만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중도, 진보에서 문재인에서 그 이탈한 사람,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진보나 보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반문재인만 외쳐가지고 망가진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정권 교체는 수단일 뿐이다. 정권 교체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반문은 정권 교체의 수단일 뿐이고 그것이 반문 자체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신은 아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과 또 차별화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놓고 재정 쪽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실질적인 윤석열과의 차별화는 보수정권 수사 책임론이겠죠. 윤석열은 보수정권을 수사를 해서 이른바 적폐몰이 수사를 했고 그 전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 최재형은 그런
전력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경선전이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본격화되면은 또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벌써 김용우 전 의원은 하나 딱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재형은 탄핵과도 관계가 없다. 윤석열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은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치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윤석열은 만약에 되면은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또 탄핵을 한 그런 그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치유하는데 자유롭지 못하지만 최재형은 그런 전력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치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속 그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면서 특히 탄핵에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등장을 하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최재형 등장에 좀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용판, 윤석열에게 수사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던 김용판 의원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최재형이 등장하기 전에 윤석열을 지지를 했죠. 본인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마지막 그 정무수석으로서 수사를 받고 했지만 그래도 정권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윤석열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자, 지금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형이 가장 바람직한 이 후보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굳이 이런 최재형이 있는데 왜 악마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추세죠. 그리고 또 최재형은 지금 국회의장을 지닌 정의와 또 김용우 전 의원은 민주계 출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조직이었던 안국포럼 출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과거 친이계들이 다시 최재형에게 모이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벌써 그때 같은 안국포럼 멤버였던 조혜진 의원은 지금 이 최재형 쪽에 많이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이 최재형 쪽에서 먼저 차별화를 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스토커식으로 윤석열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윤석열과 반대되는 이런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 본격화되면은 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죠. 어떤 가족 문제, 병역 문제 이런 것도 윤석열과 최재형이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지금 윤석열 늦게 결혼해서 처가, 장모, 부인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그런데 최재형은 이 가정을 오래전에 꾸렸고 또 본인의 자녀들 외에 입양아도 같이 키우고 해서 미담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병역 문제도 어쨌거나 윤석열은 병역 면제죠. 부동시, 양쪽 눈이 부동시라고 해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육군 법무관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죠. 그리고 3대가 가족 병역 명문가다. 얼마 전에 자꾸 한 선친부터 그렇죠. 자, 그런 여러 부분들에서 아마 지금부터 최재형이 본인이 우월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윤석열 뛰어넘기를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일일이 대꾸를 할지, 대꾸를 일단은 일일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당 문제 이런 것도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갈 길을 간다. 마이웨이죠. 자, 그래서 당분간 윤석열은 당 밖에서, 국민의힘 밖에서 본인의 갈 길을 갈 것이고, 최재형은 당 안에서 당의 힘을 또 조력을 받아서 윤석열을 타깃으로 여러 가지 또 차별화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자, 윤석열이 어느 시점에 이게 또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둘의 맞수 대결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송국의 험술이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